네, 제가 처음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투자 물건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장님이 마침 잘 왔다고 급매물이 있다고 지금 이 매물 꼭 잡아야 된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물건이었고 심지어 그 매물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싸게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실거주할 계획이 아니고 전세를 맞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전세를 맞출 수 있는 잔금 기간도 무려 5개월이나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전세를 못 맞추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런 조건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조건의 매물이었습니다. 이런 매물이 심지어 정남향의 2008년, 그 당시로는 준신축이었고요. 또 추가로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 단지였습니다. 그니까 누가 봐도 나쁜 단지가 아니었고 또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매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매물을 실제로 내려가서 한번 봤어요. 집을 실제로 가서 보니까요.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세입자분이 나가시고 집주인분이 이걸 매도하기 위해서 도배 장판을 다 수리를 해놔서 엄청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실이었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것도 저는 수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진 투자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매물을 보고 이제 중개사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단지 내 놀이터, 주차장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미 저도 그 집주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을 느끼면서 그 매물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전세도 못 맞추고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단지도 준신축의 정남향의 깔끔한 단지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매물도 2천만 원이나 싸게 사고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기간도 5개월이나 받았는데 말이죠. 이런 매물을 제가 산 타이밍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매물이 과연 돈이 되는 매물이었나? 그 당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투자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저는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물을 고를 때 이 뒤로부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매물을 매수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정말 돈이 되는 매물을 고를 수 있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만 일반 매물로 두 개를 매수했고요. 그 두 개 매물은 지금 시세 대비 최소 1천만 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되판다 그래도 제가 매수한 가격에서 1,500에서 2천만 원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돈 되는 매물 찾는 방법, 이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공급 물량이 앞으로 2년간 수요보다 적은 지역을 골라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시기에는요, 전세도 안 맞춰지고 매매 가격도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어떤 매물을 고르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리스크를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는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더 적은, 즉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그 지역의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지인을 네이버에 검색하신 뒤에 그 부동산 지인을 클릭하시고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이렇게 화면 위에 지역 분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제 화면과 같은 화면이 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투자 지역을 여기 지역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볼까요? 지금 공급이 없는 지역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충북 청주시의 상당구. 네, 저는 구 단위까지 봐요. 구 단위. 시가 있는 지역은 구 단위까지 보고 구가 없는 지역은 시 단위까지 보면 됩니다. 그럼 청주시는 구가 있으니까 구 단위인 상당구까지 클릭을 해서 여기 검색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래
요렇게 청주시 상당구에 대한 그래프가 뜹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희 여기 마우스 커서 보시면 주요 지표라는 곳에 수요 입주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수요와 공급량을 보여주는데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 이렇게 파란색 막대와 빨간색 실선이 생겼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수요를 의미하고요. 요 파란색이 바로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2022년에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높이 있죠. 이러면 공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2023년 볼까요? 2023년은 공급이 수요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요, 공급이 아예 없죠. 2025년에는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당구에 있는 매물을 만약에 택한다고 했을 때 2년 뒤에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확률은 쉽지 않다.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전세가 앞으로 맞추는 게 너무 어렵진 않을 것이다. 조금 수월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하려는 그 매물이 있는 지역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부동산 지인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을 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돈 되는 매물 고르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우선 내가 투자하려는 그 단지에 한번 가격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투자하려는 단지의 가격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단지를 선택하세요. 많이 오른 단지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추격을 해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해도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던 지역일수록 우리가 많이 오른 지역을 선택하면 그만큼 추가 이득을 볼 확률이 적겠죠. 이미 그만큼 올랐으니까.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단지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단지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단지를 고르는 게 리스크적으로 훨씬 좋아요. 그럼 내가 투자하려고는 보는 단지에 한번 가격 흐름을 보면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은 단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단지인데요. 전주에 있는 송천뜰한채라는 한번 요 단지를 봐보겠습니다. 호갱노노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호갱노노에서 이 단지를 내가 투자하려는 그 단지를 검색하시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격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 가격 그래프에서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가격을 보는데요. 6개월 동안 10% 이하로 상승하거나 하락했으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11월이니까 오늘 11월 3일이죠. 그러면은 6개월 전이면은 대충 3월이나 4월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4월부터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4월부터 10월까지 보면은 요거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클릭하고 드래그. 그러면은 지금 721만 원이 올랐고 대략 5% 정도 올랐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지금 송천주공은 6개월 동안 5% 정도 오른 거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10% 이상 오른 단지가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송천주공이라는 요 단지만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요 단지가 괜찮냐? 아니죠. 이 주변 단지들은 올랐는데 송천주공만 조금 올랐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단지의 가격이 6개월 동안의 가격이 얼마 안 올랐는지, 10% 이하로 올랐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내가 투자하려는 그 단지보다 더 좋은 단지의 가격 흐름을 이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봐볼까요? 제가 미리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 송천주공에서 여기에 속한 생활권에서 얘보다 더 좋은 단지들 중에 가장 좋은 단지가 바로 이 송천 KCC 스위첸이라는 단지입니다. 이거 한번 6개월간의 상승을 봐볼게요. 3월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네, 아까보다는 많이 올랐죠. 송천주공은 5%가 올랐지만 얘는 7%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송천주공은 조금 올랐고 송천주공보다 조금 좋은 단지는 조금 더 올랐다. 그러면은 점점 지역에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천 KCC보다 더 좋은 단지를 한번 봐볼게요. 요 바로 위에 에코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단지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좀 그래도 연식이 있는, 그쵸. 5년 정도는 돼야 되니까. 2018년에 지어진 에코시티 대시양, 요거 한번 봐볼게요. 3월부터 해도 찍어보겠습니다. 그쵸. 얘는 지금, 네, 9%, 10% 정도 올랐네요. 11%, 9%. 그러니까 1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장 단지는 10%가 올랐고, 대장보다 조금 밑에 있는 B급 단지는 한 7%, 그다음 내가 타겟하는 단지는 5% 정도 올랐다. 그러면 물론 대장만큼 똑같이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게 그래도 아직 상승의 흐름이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거나 내가 적어도 지금 하락하는 단지에 들어가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타깃하는 그 단지가 5%가 아니라 뭐 15%가 이미 올랐어요. 근데 내가 타깃하는 단지가 대장이 아니면 아닐수록 추가적으로 오를 확률은 적잖아요. 안 좋은 아파트일 확률이 높으니까. 좋은 아파트나 계속해서 오르지, 송천주공처럼 대장 단지가 아닌 아파트일수록, 구축일수록 이미 오른 게 있으면 오를수록 우리가 더 추가로 오르는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 이하로 올랐을 때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수익을 먹을 수 있다. 요런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송천주공을 그럴 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송천주공이 여전히 6개월 정도 봤는데 한 15% 올랐다.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은 적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이고 구축이고 또 대장단지보다는 어쨌든 안 좋은 C급 단지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단지의 가격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단지를 선택하고요. 그 단지의 기준은 6개월 동안 10% 이하로 가격이 상승한 단지를 고릅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돈이 되는 매물 세 번째 기준은요. 이제부터는 지역과 단지가 아닌 그 매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매물 찾는 방법 세 번째는요. 이 매물의 가격을 매물의 레벨에 맞게 한번 나눠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송천주공의 매물 건수가 91개입니다. 91개. 그쵸? 그러면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 91개가 전부 동일한 컨디션이고 가격이 전부 다 같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셔야 정상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건 1층이고요. 어떤 거는 뭐 8층, 15층 이렇게 층이 좋고요. 어떤 거는 인테리어가 다 돼 있고요. 어떤 거는 기본일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91개의 매물이 전부 다 같은 조건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매물이 A급이 될 거고요. 가장 안 좋은 매물이 C급이 되겠죠. 어떤 건 B급이 되겠고요. 즉, 이런 식으로 몇 층이냐, 아니면은 로얄동이냐, 비로얄동이냐, 아니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요 91개 매물을 한번 A급, B급, C급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나선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요 매물들의 가격의 범위를 한번 봐볼게요. 송천주공의 매매 가격을 20평대 제가 쭉 다 낮은 가격 순으로 소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면 1억 2,500부터 높은 가격으로는 2억까지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장 저렴한 거는 1억 2,500이고요. 가장 비싼 거는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격들이 우리도 요거를 세 구간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가격 A급, 가격 B급, 가격 C급.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91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몇 개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은 A급인데 물건의 레벨, 아까 저희가 뭐 중층이냐 인테리어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요거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물건의 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격은 2억이라서 A급인데 물건의 급, 이거는 B급인 매물이 있을 거예요. 아니 반대로 매물의 급은 A급인데 매물의 가격은 B급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1억 2,500부터 2억을 세 구간으로 나눌 거예요. 요거는 재량껏 나누시면 돼요. 뭐 정확하게 3분의 1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물의 그 비중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대충 나눕니다. 1억 2,500부터 2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1억 2,500부터 뭐 1억 5천까지가 C급, 1억 5천부터 1억 7천까지가 B급, 1억 7천부터 2억이 A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러면 물건의 급은 A급인데
물건의 가격은 B급인 매물이 있을 거예요. 그 매물은 무슨 말이에요? 가격은 B급인데 물건의 가치는 A급이니까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 매물은 지금 가성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매물들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 매물의 급을 한번 보면은 가성비 있는 매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네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의 급과 가격의 급을 나눈다. 즉, 매물을 91개를 다 똑같은 매물이 아니니까 요거를 나눠본다. 요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돈 되는 물건 찾는 방법 네 번째는 요렇게 나눠진 요 매물들 중에 가성비 있는 매물들을 뽑는다. 이게 네 번째예요.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B급인데 물건의 가치는 A급인 매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매물인 거예요. 그 매물들을 찾고 나면요. 이제 그 매물을 가지고 중개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매물을 보시고 정말 B급이 맞는지 가격은 지금 A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B로 내가 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건은 B급인데 가격이 B급인 게 있어요. 혹은 가격이 C급인 게 있어요. 그러면은 물건은 B급이고 가격은 C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미 가성비 있는 매물이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보시고 나서 한번 내고를 한번 더 치는 거예요. 가격을 D급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물건이 B급이고 가격이 C급이라 가성비가 있는 이 매물을 다시 한번 내고를 쳐서 물건은 B급인데 가격은 D급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돈 되는 매물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고 찾는 방법입니다. 그냥 네이버에 나와 있는 요 매물대로 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굳이 현장 임장 가실 필요도 없죠. 뭐하러 가요? 어차피 이 가격에 살 건데. 근데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는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만든 걸 가지고 이것들을 더 어떻게 하면 이 가격을 내릴까? 요거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요런 식으로 알려드린 방법을 이제 들으시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중개사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매물을 뭐 추천해 줄 수 있죠. 브리핑을 해주거나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지금 손님 이거 말고 여기 106동에 6층 1억 3천에 나왔다고 요거 좋다고 요게 급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걸 들으셨을 때 106동에 6층이고 지금 부분 수리된 거면은 B급인데 가격이 1억 3천이면 C급이네? 이거 내가 조금만 더 내고치면은 가성비 있게 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돈 되는 매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네이버만 보고 지금 뭐 중층은 1억 5천이고 저층은 1억 3천이네. 그러면 중층 요거 1억 4천에 나왔으니까 뭐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뭐 층, 동, 아니면 인테리어, 다른 기준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 매물들을 쭉 나누어 보시고 이걸 내가 머릿속에 넣고 가야 실제로 매물을 브리핑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그 매물을 보러 갔을 때 조금만 가격이 조정되도록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요. 사장님이 물건을 추천해 주실 때 급매인지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직접 돈 되는 매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만 깎으면 급이 내려가니까 가격급이 내려가니까 요거 사도 되겠다.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바로 가계약금도 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지금 리스크가 없는 지역에 가시고 공급이 더 없는 이런 지역에 가셔서 아직 안 오른 단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단지의 매물 중에서 가성비가 있는 매물을 판단하시고 난 뒤에 그 매물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내고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을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처음부터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단 연습 삼아서 몇 번 임장을 해보시면요. 그 다음엔요. 정말 가성비 있는 매물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스스로의 기준이 생기니까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임장을 하고 저도 매물을 사고 있어요. 네, 저번 달에도 2개를 이런 식으로 샀고 실제로 지금 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 가격에 잡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제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